네, 이게 훨씬 낫다. 저 화장실 갈 것 같은데 좀 이따. 근데 제가 장담컨대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드셔도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보시다시피 육안으로 봤을 때 색깔도 구분하기 어렵고요. 맛도 또 냄새도 거의 사실은 구분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소비기한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기한이 약간 이제 생소하기도 하실 텐데 아까 최기한 아나운서가 유통기한이 음식을 꼭 못 먹는 기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똑똑하게 장을 보고 또 똑똑하게 식품을 소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그걸 정해서 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시기를 정해놓은 게 유통기한이고요. 그 시기 안에 소비를 하지 못하면 유통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식품이 변질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통이 가능한 기간이고 보통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의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보통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기간은 유통기한보다는 좀 더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소비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 기한까지 넘어가게 되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식품의 어떤 최종적인 소비 기한, 그러니까 주체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유통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됐을 때 최종 기한을 우리가 소비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통 기한은 지났다 하더라도 드실 수 있는 식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럼 저는 살면서 소비 기한을 무슨 제품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소비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우유를 드셨으니까 우유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유는 우리가 유통 기한은 평균 약 9일에서 14일 정도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유통 기한은 소비 기한을 정할 때 핵심은 보관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개봉한 상태로 냉장 유통을 했다라고 하면 우유의 소비 기한은 유통 기한이 지난 다음으로부터 45일 동안 더 제가 맞아요. 제가 한 달도 맞아요. 두 달. 예. 네, 실제로 지금 두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두유 같은 경우도 팩에 들어있는 두유는 보통 그렇죠.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로 찍혀 있어요. 네. 근데 유통기한이 끝나고 나서도 두유도 보통은 한 45일에서 50일 정도는 소비기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두유 돌리도. 그러면 우리 마켓에 가면 2, 3일 남은 건 이렇게 20%, 30% 싸게 팔잖아요. 할인하잖아요. 네. 그거 사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식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마트에서 판매를 할 때는 네. 냉장 보관을 잘 한다든가 그 포장지가 뜯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소비가 가능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